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제네바에서 가졌습니다. 원래 한 4시간 정도 회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회의가 빨리 끝났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의가 빨리 끝난 것만큼 미리 서로 간에 양자 간에 오고 갔던 이야기들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서로 논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문구 확인 정도 하고 사인 정도 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지금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정돼 있던 대로 공동 기자회견은 안 하는 거로, 공동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같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동 기자회견 했다가 기가 눌릴까 봐 푸틴한테. 푸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자들 앞에 놓고서는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발언을 해서 이 본인의 국내 정치에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챙겨가려고 할 것이 뻔한데, 그런데 넘어가지 않으려다 보니까 아예 공동 기자회견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강요들이 말린 겁니다. 말실수할까 봐.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그 CNN 기자가 돌발 질문하니까 그 앞에서 화냈죠. 예. 혹시 영상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CNN 기자가 돌발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막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소리치면서 돌발 질문을 하니까 너 그런 거 이해가 안 된다면 너는 기자할 자격이 없어 라는 말 한마디 던지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걸 보면은 지금 국가정상으로서는 좀 너무나 좀 예민하고 좀 치졸한 모습들, 소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여서 좀 안타깝다. 속상할 일이죠. 사실 어쨌든 불법으로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대통령으로 지금 나가 있는 건데 속상한 일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에 대한 미국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단둘이 만나서 회담한 게 있었고 그 이후에 강요들이 참여해서 확대 회의가 있었고요. 그 확대 회의가 65분 만에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서로 다 주고받았던 그 문서 확인하는 정도의 시간밖에는 되지 않았겠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토론 같은 거는 없었을 것 같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제 합의된 내용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그 크게 저희가 지금 전해드려야 될 내용은 일단은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군축 협상을 재개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 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이버 보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이야기가 그 대사들 서로 대사를 소환했었죠. 미국 주 러시아 대사는 아니었었고 이제 특사 자격으로 있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설리반 특사 소환했었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도 또 소환을 했었죠. 서로 간에 지금 으르렁거리는 그런 기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제 다시 다 정상화하자. 그래서 이제 외교 관계는 일단 정상화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언제쯤 이 대사들이 그럼 복귀하는 게 언제쯤일 것 같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푸틴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 아니면 모레 금방 될 건데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 사실은. 그건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가 초기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좀 얼어붙었던 것이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점, 요 점은 저희가 어쨌든 긍정적인 성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내용들이 상당히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야 정말 대단한 성과구나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진짜 완전히 망했네라고 할 정도의 또 나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좀 이렇게도 말하기도 저렇게도 말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이제 회담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아쉬운 그런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양국 간의 대사들이 서로 다시 복귀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국가 대 국가로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라고 정상회담 결과에 그 정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쟁 벌이지 않겠다라는 한도에서는. 그리고 군축 협상을 재개하자, 이 부분도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군축 협상 재개하자라는 이야기에 거론된 게 바로 뉴스타트라는 것인데요. 이 뉴스타트 협정이라는 건 사실 오바마 때 한 겁니다. 오바마 때 했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그 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뉴스타트 다시 연장하겠다, 5년 연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군축 협상이라는 말은 표현은 그럴듯한데 예전에 소련과 미국이 이 핵 협상, 핵 군축 협상을 했던 그것과는 이게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뉴스타트라는 것 자체가 좀 전략무기,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얼어붙었던 가장 원동력, 그 밑바탕에는 바로 이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러시아 쪽에서 분명히 공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다 러시아 쪽, 러시아 국적자이거나 아니면은 러시아 지역에서 거기에서 해킹을 했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냈고, 그리고 해킹을 한 공격 대상들이 보면은 정부기관들, 연방정부기관들을 갖다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랜섬웨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파이프라인 공격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민생에까지 타격을 주는 그런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 정부에서는 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예의주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야, 우리 그러면은 제재하겠다 이렇게 나갔던 것이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푸틴이 들고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러시아도 사이버 공격 받았다. 그런데 러시아 사이버 공격하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 다 거기 미국에서 왔다, 공격이. 미국이 우리 사이버 공격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국제사회 앞에서. 지금 모든 나라의 기자진들이 다 모여있는 스위스 제네바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 미국의 개인들이 한 건지 혹은 미국에 있는 사이버 부대에서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푸틴은 국제사회 앞에서 미국을 망신을 한번 준 거죠. 뭐 맨날 우리만 가가지고 사이버 공격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러시아에도 사이버 공격 받고 있는데 다 미국 애들이 하고 있는 공격이다, 전부 다. 그러니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 협상 시작하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이든이 한 방 먹고 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태까지 사이버 공격 가지고 러시아를 뭐라고 막 질타하고 나무랐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제네바에서 한 방 맞고 오는 이런 상황인 것이 되었다. 그리고 푸틴은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알렉사이 나발리 체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싹 일축해버리는,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에다가 러시아 군사력을 증강했던 문제,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제히다 딱 싹 일축해버리는 아주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죠, 푸틴은. 그래서 아주 본인이 공격받을 만한 그런 의혹들, 우려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싹 일축해버리고, 그리고 뭐 아주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반군과 정전협정 그거 파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 동원한 거였다.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나발리 당연히 그때 독극물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독일로 치료하러 가지 않았냐. 러시아로 돌아오면 체포될 거 알고 돌아온 거다. 우리가 체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 돌아왔으니까 뭐 당연히 체포할 거 알고 와서 체포하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문제가 있으니까 체포한 거지. 이런 식으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좀 하니까 상당히 질문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가 빠지는 거죠. 상대방 국가들은 이렇습니다.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적국으로 상대하고 있는 이 나라들의 리더십들은 매우 강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히려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짜증이 나는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다. 좀 창피한 마음까지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으니 지금 제발 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